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스템 사고의 기본 원형을 갖고 있는 베이직 아키타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키타입이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네, 시스템 구조가 되게 복잡한데 그것을 잘게 쪼개면 원소 기호처럼 아주 몇 개의 블럭을 이루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특징들을 이 연구자 중에서 천재들이 좀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아키타입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성장의 한계라는 아키타입, 센 아키타입을 갖고 와서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좀 설명이 드린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이번에도 재미난 아키타입입니다. 제가 얼마나 길게, 얼마나 짧게 설명할지 기대해 보세요. Shifting the burden, 짐을 떠넘긴다는 뜻인데요. 저는 이것을 폭탄 돌리기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폭탄 돌리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어식 표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런 표현에도 좀 익숙하실 필요가 있어서요. 일단 가운데부터 시작합니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대증적인 요법, 또 급급하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솔루션 하나 있고, 또 다른 솔루션은 좀 근본적인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다시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해결책이 하나 있고 증상을 바로 없애주는 그런 솔루션이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 사이드 이펙트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제가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딜레이라는 표현을 썼죠. 딜레이가 있습니다. 사이드 이펙트가 있고 이 딜레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 전반적인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이 폭탄 돌리기 아키타입, Shifting the Burden, 짐 떠넘기기의 이 아키타입을 다른 말로 헬렌 켈러 아키타입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렌 켈러의 사례,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과의 그 관계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헬렌 켈러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뭔가 문을 열고 나가야 돼요. 뭔가 밥을 먹어야 돼요. 뭔가 떨어뜨렸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 그때 그 사건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Assistance by her parents예요. 도와달라 할수록 요청을 할수록 더 강화돼서 도움을 많이 줍니다. 도움을 많이 주니까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전 괜찮아요. 고마워요. 땡큐 하면서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도와주세요라는 요청을 줄어들게 됩니다. 요청이 줄어들게 되죠. 요청이 줄어들게 되니까 부모가 안심하면서 같이 어시스턴스, 지원을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 밸런스가 좀 힘들죠. 그죠? 같은 분명히 플러스인데 어떨 때는 이 반대 방향 얘기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이뤄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도와줄게. 도와주니까 고마워요. 그래 다행이다. 휴. 그리고 좀 이제 또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줄게. 땡큐 고마워요 아빠 엄마. 그래 다행이다. 휴. 하면서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헬렌 켈러가 눈도 안 보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감각이 없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평생 누군가 옆에서 따라 붙으면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혼자 해야 돼요. 혼자 하는 것을 스스로 배워야 돼요. 그걸 설리번 선생님이 정말 눈물을 참고 이를 딱 어금니를 물고 스스로하게끔 막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할수록 오히려 스스로 배우려는 자구 노력, 그렇죠? 그걸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당장 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솔루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알지만 지연 효과 때문에 급한 마음에 급한 불 끄기 하는 거죠. 급한 마음에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이거 어떻게 해요? 일단 꺼야 되잖아요. 끄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시무시한 게 생기는 거예요. 의존도가 생겨요. 계속 보죠. 눈덩이처럼 계속 커져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수록 의존도가 커져요.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려는 노력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것은 줄어들게 돼요. 줄어드니까 안 해요. 예. 이걸 안 해요. 계속 안 하게 돼요. 그런 스토리예요. 다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도 있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솔루션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symptomatic solution, 대증적인 요법입니다.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증상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사이드 이펙트로 부작용으로서 의존도가 커져요. 다른 말로 하면 중독 현상이 생깁니다. 의존도, 중독 이런 게 생겨요. 또 다른 표현으로요. 스위프트 버드는 약간 특수한 모습으로 인터베너, 그러니까 외부의 개입자, 요즘 개입자라고 하지만 외부의 도움이에요. 외부의 도움. 아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 방법, 대증적인 요법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대증적인 요법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스템, 우리 조직 안에서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증적인 요법, 대증적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내부가 아니라 외부일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컨설턴트 이렇게 되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 이 문제 해결돼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내부에서 솔루션을 찾아야 돼요. 내부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역량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위험 징후가 있어요. 어떤 징후냐? 이 표현. 일단 급하니까 알아.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일단 어떻게 했냐? 급하니까 외부 도움을 청하자. 본부, 본사 또는 외부 컨설턴트의 도움을 청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해결책은요. 여기서는 제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당장의 외부의 도움을 보다 호스트 시스템, 우리 해당 부서, 우리 내부의 역량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여기서 고민이라는 표현을 좀 어렵게 썼어요.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냐하면 내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막 차마 못 씁니다. 이게 약간 뉘앙스가 좀 묘한데요. 우리는 안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급한 불 끄기, 외부의 도움을 받는 거와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우리 내부에서 하는 거다. 알아요. 아는데 당장 급한데 어떻게? 이거예요. 당장 급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버려 두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으쌰으쌰 워크숍하고 그래야 되냐고요. 그러지는 또 못한다는 뜻이에요. 고민해야 된다는 뜻은 당장 급하게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지언정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는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같이. 그러지 않으면 영영 이게 무섭거든요. 이게 중독 현상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의존도를 의미하거든요. 의존도가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요. 중독 현상이 외부의 도움에 대한 중독 현상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다음엔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근본적인 솔루션에 대해서는. 자, 볼까요? Personal Performance Symptom. 이건 우리 내부 지점의 문제입니다. 이 지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HR 엑스퍼트, 외부의 HR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도 있고 아니면 내부 매니저의 역량을 개발시키는 것도 있는데 내부의 역량을 개발시키는 것은 시간이 지연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밸런싱 즉 이 문제가 해결되긴 해요. 그런데 외부의 도움에 대한 기대가 계속 커져서 결국에 내부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영영 못하더라 그런 얘기고요. 자, 스트레스가 문제가예요.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스트레스가 왜 생겼느냐?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생긴 거거든요. 자, 당장 해결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으면 많을수록 술을 많이 마셔요. 플러스 그죠? 술을 마시니까 스트레스는 감소가 되는 거예요. 오를수록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강이 더 나빠져서 건강 때문에 제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 내 엄청난 일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워크로드를 줄이려고 하는 뭔가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좀 진득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또 다른 것으로요. 이 표현 오른쪽에 그 behavior over time, VOT가 있어서 같이 설명해 드리는데요. 자, 이 사례는 스캐너가 새로 우리 부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스캐너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고 다 공지했어요. 그런데 급했어요. 급하니까 상사가 얘기합니다. 메얼이라는 사람이 우리 직원 중에 이 스캐너를 잘 다룰 줄 아는 직원이에요. 그래서 스캐너를 사용하면 immediate need, 급하게 사용하려는 니즈가 크면 클수록 야, 메얼이 잠깐 와봐. 너 이거 다룬다며? 그래서 메얼한테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이런 식으로 메어리한테 요청하는데 처음에는 메어리한테 요청할 때도 내가 안다니까요. 그래 언젠간 내가 내 스스로 배우리라. 스캐너 트레이닝 for step. 내 스스로 그 스캐너를 배우려는 노력을 하리라고 마음을 붓습니다. 즉 attention to scanner training for step. 그래. 비록 내가 메어리한테 부탁할지언정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 돼라는 그런 어떤 관심이에요. 관심. 이것은 처음에는 메어리한테 부탁할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급하니까 어떻게 요청하는 거죠. 내려갔다는 뜻은 요청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거고요. 근데 해결됐다가 급한 일이 또 생긴 거죠. 또 생기고 또 요청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갈수록 처음에는 급한 불 끄기 식으로 메어리란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급하게 메어리한테 부탁하는 일들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쉽게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면 되니까. 또 내 스스로 그래 내가 언제까지 메어리한테 부탁하겠어. 나 스스로 해야지라는 그 관심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비헤이비어가 왜 생겼느냐? 이러한 구조에서 생겼습니다. 이런 구조의 핵심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증상, 그 당장의 언발에 오줌 넣기처럼 급한 불에 발등에 불 떨어진 거 급한 불 끄기처럼 급한 불 끄게 하는 대증적인 요법에 하는 방법이 있고 근본적인 솔루션을 생각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지만 근본적인 솔루션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급한 불 끄기 식으로 계속 대증적인 요법에만 사용하다 보면 얼핏 보면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중독 현상이 생겨서 어딕션 또는 디펜던시가 생겨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영영영 사라지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이 뭔가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죠. 그리고 파동이 있다는 얘기는
요청하니까 해결하고 요청하니까 해결하고 이러면서 업앤다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짐 떠넘기기의 구조 다시 한번 볼까요?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symptomatic solution, 대증적인 요법이 하나 있고 fundamental solution, 근본적인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솔루션에는 지연이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symptomatic solution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무서운 사이드 이펙트가 계속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 사이드 이펙트의 실체는 중독이고 의존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펀더멘털한 솔루션은 000 사라지더라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시스템 구조가 우리 실제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위험 징후입니다. 봐, 지금까지 잘 먹혔잖아. 이 방식이 왜 문제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결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는 해결했었는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뭐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해결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에 집중해야 됩니다. 만일 대증적인 요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조직원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록 지금은 급한 불 끄지만 거기에만 우리가 천착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같이 준비하자라는 그런 공통된 의견을 좀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짐 떠넘기기 또는 제가 폭탄 돌리기를 표현하는 그 시스템 구조를 에서 이런 시스템 구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